환자분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게 당신이라는데?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손을 모았다. 저는 환자분의 혈압만 측정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심과 사건들. 이 모든 것은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해 환자로 위장한 이정우 원장의 작품이었는데 서연을 확인하기 위한 이정우 원장의 연기. 과연 서연의 진심을 확인하였을까요? 늦은 저녁 바다 냄새가 스며드는 부산 영도의 한 주택가. 창밖으로 붉은 석양이 물들어가고 고요한 거실 한켠에서 이정우 원장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안경을 고쳐 썼다. 사진 한 장이 화면에 떠 있었다. 병원 단체 사진 속 유난히 눈이 맑은 젊은 간호사. 그녀의 이름은 한서연, 아들 이도윤이 곧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여자였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며칠 전 식탁에 마주 앉았던 아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그날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신문을 넘기고 있었고 도윤은 조심스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상대는 병원 간호사예요. 이름은 한서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간호사? 네.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늘 밝아요. 자기 힘으로 대학을 다니고 지금도 환자들한테 인기 많아요. 정우는 신문을 접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눈빛이 도윤을 향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나? 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요? 그 사람은 도윤아. 사람의 성품이 아무리 좋아도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결국은 부딪히게 돼 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진 여전히 세상 사람을 서류로만 보시네요. 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싶어요. 그날 대화는 그 한마디로 끝났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들이 방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만 들었다. 그 후로 며칠간 정우의 머릿속엔 도윤의 말보다 사진 속 한서연의 미소가 남았다. 가난한 집안, 고아원 출신, 간호사. 그 세 단어가 그의 마음을 괴롭혔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낯설지 않았다.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자 박선미도 그녀와 비슷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단정하고 어딘가 짙은 슬픔이 묻어나는 눈. 세월이 흘러도 같은 눈빛을 가진 사람은 다시 나타나는 법인가. 며칠 후 병원 이사회 참석차 서울 본원으로 향한 정우. 평소 같으면 차에서 바로 VIP실로 들어가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움직였다. 그 아이가 일한다는 병동을 직접 보고 싶다. 그는 백발을 단정히 넘기고 평범한 양복 차림으로 조용히 병동을 둘러보았다. 곳곳에서 바쁜 간호사들이 환자 곁을 오갔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보호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 어머니 약을 잘못 줬다고요. 혈압이 떨어졌잖아요. 죄송합니다. 보호자님 확인해 보니 복용시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담당의와 상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말로만 죄송하다지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네, 모든 책임은 간호사인 제가 집도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 상태는 안전합니다. 곧 다시 안정화될 거예요. 보호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의자를 걷어찼다. 근처 환자들이 놀라 숨을 죽였다. 그런데 서연은 물 한 모금 삼키더니 조용히 무릎을 굽혀 보호자 눈높이에 맞췄다.
아드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가족을 잃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 말에 보호자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그녀는 끝까지 감정을 억누르고 보호자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세요. 네, 약속드립니다. 정우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주변에 소란이 가라앉자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의 진심은 연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 속엔 진짜 사람을 대하는 온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정우는 혼잣말을 흘렸다. 도윤이 말이 틀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지. 진심이란 건 상황 앞에서만 드러나는 법이니까. 그는 눈을 감았다. 박선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가난 때문에 떠나보냈던 첫사랑. 그녀가 흘리던 눈물과 한서연의 눈빛이 겹쳤다. 그리고 정우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시험해보자. 저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아침 8시 병원 복도는 분주했다. 새벽 근무를 마친 간호사들이 교대 인계를 하고 간호팀장 오은주가 빠르게 병실을 돌며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 602호 새 환자 들어와요. 보호자가 좀 까다로우니까 각별히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날 새로 입원한 환자는 이정우이라는 이름의 60대 남성이었다. 수척한 얼굴, 흰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남자는 사실 이정우 원장이었다. 가발과 안경, 얇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입원 사유는 경미한 흉통으로 검진 필요였다. 정우는 자신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한 채 병실에 누워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과연 저 아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오늘 알 수 있겠지. 오전 회진이 시작되고 서연은 차분히 각 병실을 돌았다. 그녀는 이정우 병실 문을 노크하고 조용히 들어갔다. 이정우님 안녕하십니까? 혈압 먼저 측정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말이야, 내가 조금 예민하거든. 이런 건 아프게 하지 말아요. 물론이죠. 잠깐만요. 손목에 커프 감겠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부드럽게 팔을 감싸며 짧게 숨을 고르고 측정을 마쳤다. 정우는 일부러 무뚝뚝한 목소리로 불평했다. 젊은 간호사들은 요즘 너무 기계적이야. 환자한테 말 한마디, 눈길 하나 안 주고. 그럼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아침 뉴스는 보셨나요? 날이 많이 추워졌어요. 허허, 간호사가 날씨 이야기를 다 하네. 정우는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그러나 곧 표정을 굳혔다. 오늘의 진짜 목적은 시험이었다. 점심 무렵 602호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다. 정우의 지갑이 사라진 것이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올려두었던 검은 가죽 지갑이 보이지 않았다. 내 지갑이 없어졌어. 아까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뭐라고요? 혹시 누가 드나든 적 있으세요? 아까 젊은 간호사가 혈압 재주고 나갔지. 이름이 한서연이라던가.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오 팀장은 빠르게 서연을 호출했다. 한서연 간호사, 잠깐 나 좀 봐요. 네. 602호 환자분이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게 당신이라는데? 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손을 모았다.
저는 환자분의 혈압만 측정하고 바로 나왔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CCTV 얘긴 나중에 하고 우선 물품 보관실이나 사물함부터 확인할게요. 팀장의 눈빛엔 이미 의심이 스며 있었다. 서연은 억울했지만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때 정우가 일부러 한마디 던졌다. 요즘 세상에 믿을 사람이 어딨나? 특히 없는 집 아이들은 돈에 약하지. 그 말은 병실 공기를 찢었다. 순간 서연의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잠시 후 청소 담당 직원이 다급히 달려와 말했다. 어머, 이거 혹시 602호 환자분 지갑 아닌가요? 쓰레기통 옆에서 떨어져 있던데요. 지갑은 먼지 하나 묻지 않은 채 발견됐다. 안에 돈도 그대로였다. 환자님, 여기 있습니다. 떨어졌던 것 같네요. 그런가. 내가 잘못 봤나 보군.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해 풀려서 다행이에요. 혹시 제가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정우는 그런 그녀의 태도를 보며 속으로 말을 잃었다. 자존심 상한 눈빛 하나 없이 끝까지 환자를 먼저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진 후 정우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다. 가난한 사람은 자주 의심받는다. 그런데 저 아이는 억울해도 화를 내지 않았어. 창밖의 야경이 흐릿하게 번졌다. 그의 기억 속 젊은 시절 박선미가 울며 말하던 목소리가 겹쳤다. 저는 훔친 게 아니라 도와드린 거예요, 정우 씨. 정우는 눈을 감았다. 자신의 첫사랑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줬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첫 번째 시험은 통과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나는 그날도 환자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로 병동 구석 창가에 앉아 있었다. 겉으로는 심장 검사 때문에 입원한 환자였지만 내 머릿속은 오직 한 사람에게 쏠려 있었다. 한서연. 그녀의 눈빛과 말과 어제 내게 보여준 태도들이 자꾸 생각났다. 나는 결심했다. 남은 시험은 단 하나. 권력 앞에서 진심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확인하는 일이었다. 점심을 갓 지나 간호 스테이션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오 팀장과 서연의 대화였다. 나는 소리를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한서연. 어제 607호 투약 기록 문제 알지? 그 목소리는 성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겨울 햇살처럼 차갑게 꽂혔다. 네, 팀장님. 저는 투약을 정확히 했습니다. 기록에는 오류가 남아있고 그게 지금은 상부 보고로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실수한 걸로 정리하면 그만이야. 내 경력도 내가 챙겨줄게. 나는 숨을 죽였다. 정리라는 말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너무도 잘 알았다. 작은 거짓 하나로 누군가의 생계와 평판이 깎여 내려간다. 권력은 그렇게 사람을 지배했다. 서연은 잠깐의 흔들림을 보였지만 곧 고개를 들었다. 팀장님, 제가 만약 서명하면 거짓이 됩니다. 그걸로 누군가를 보호한다 칠지라도 제가 진실을 잃는 건 제 삶을 잃는 것과 같아요. 오 팀장의 눈썹이 올라갔다. 당신 아직도 그런 낭만 같은 소리 해? 현실을 모르는구나. 그가 내밀던 서류엔 이미 서연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서명이 더해지면 문서는 영구 기록이 된다.
나는 가만히 숨을 내쉬었다. 이게 마지막 시험이다. 만약 그녀가 입을 다물고 서명한다면 그녀는 내 손으로 확인된 타락한 진심의 증거가 된다. 만약 그녀가 거짓을 거부하면 권력의 불이 그녀에게로 향할 것이다. 오후 회의 때 사태는 예상대로 전개되었다. 오 팀장은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사건을 정리했다. 기록상 오류는 한서연 씨가 최종 체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그 문장 한 줄을 사실처럼 받아들였고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간호사 몇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조용히 귓속말을 던졌다. 요즘 이런 사람들 많다더라 같은 말들.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 쪽으로 걸어갔다. 환자의 연기라도 말을 해야 할 때가 있었다. 복도 한켠에서 나는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모두가 나를 바라봤다. 내가 환자라는 것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들의 표정엔 가벼운 당혹과 냉소가 섞여 있었다. 제가 방금 본 걸 말씀드리죠. 어제 오전 607호에서 누군가 약 봉투를 잘못 챙기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건 한서연 씨가 아니라 중년의 또 다른 간호사였습니다. CCTV 확인하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 말에 오 팀장이 눈을 가늘게 떴다. 환자는 방에 있었고 복도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기억이 확실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내가 선택한 연기에는 진실만을 담았다. 오 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사건에 대한 결말은 나지 않았고 내일 오후 회의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서연은 병실을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저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창가에 앉아 그녀를 보며 속으로 울컥했다. 그녀의 입술은 굳었고 눈엔 피로가 배어 있었다. 권력이 그녀를 밀어붙일 때 그녀는 홀로 버티기로 했다. 나는 일기장에 적었다. 세 번째 시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나는 이 시험을 준비한 자로서 부끄럽다. 밤이 깊어질수록 내 안에 오래된 죄책감이 더 크게 요동쳤다. 그녀의 진심을 확인하려던 것이었지만 확인의 과정에서 누군가 더 큰 고통을 겪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되었다. 시험은 끝났지만 진실을 바로잡는 일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병동복도는 여전히 오전 햇살과 함께 조용했다. 나는 환자복을 입은 채 휠체어로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었다. 오늘이 마지막 시험의 날이었다. 그녀가 권력과 압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확인할 기회였다. 점심 직후 서연이 조심스레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어제 회피한 서류철이 여전히 들려 있었다. 저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좋아. 이제 마지막 장을 펼칠 시간이군. 물론이요. 들어오게.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어제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팀장님이 제가 한 일이 아니면서도 거짓으로 정리하라 하셨는데 참기 어려웠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 하지만 결국 넌 옳은 선택을 했소. 제가 잘한 거 맞겠죠? 잘했다. 이 아이 단단하구나. 잘했소. 누가 보든 말든 진실을 지킨 건 내 자신이요.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팀장님이 곤란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환자 입장에서 한 행동뿐인데 책임은 그녀가 질 일이고 내 몫은 내 양심을 지킨 것뿐이다. 진실을 선택한 너의 결단이 훨씬 가치 있소. 양심 맞아요. 포기했다면 저 자신이 싫어졌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피곤함이 남아있지만 눈빛은 한결 단단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아이 젊은 시절 박선미와 겹쳐 보이는구나. 강하고 순수한 마음이 닮았군. 오후가 되어 회의실에서 사건을 정리할 시간. 회의실 안은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서연은 침착하게 CCTV 영상과 기록을 제시하며 사건을 증명했다. 영상은 분명히 서연이 아닌 다른 간호사가 약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잡아냈다. 607호 투약 기록 오류는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CCTV와 입회 기록 모두 다른 간호사가 실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팀장님이 거짓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 팀장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의실 내 다른 간호사와 관리자들의 시선이 오 팀장에게 쏠리며 권력은 단번에 무너졌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책임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회의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오자 서연이 다시 찾아왔다. 이제 진실이 바로 잡혔네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3번의 시험. 그녀는 모두 통과했다. 나는 부끄럽군. 하지만 이제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오늘 내 선택과 용기 덕분에 모두가 진실을 보게 되었소.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길 바라오. 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닷바람이 차갑게 스며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시험은 끝났지만 그녀를 지켜봐야 할 책임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오래전 첫사랑을 떠올리며 나는 결심했다. 이제 진실을 지키는 일 그리고 마음을 바로잡는 일에 나도 책임을 다하겠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거실은 묘하게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아들 현우가 소파에 앉아 손가락을 꼬며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 합니다. 한서연 씨랑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들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진심이 담긴 눈빛에서 바로 느껴졌다. 거실 문 쪽에서 선자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과 불안으로 흔들렸고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걱정이 섞여 있었다. 뭐라고 했어? 결혼을 한다고? 그 아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 아니야? 어디서 살아왔는지, 가족은 있는 건지, 재산은 있는 건지, 도대체 다 모르면서 어떻게 결혼을 허락하자는 거예요? 현우가 급하게 말을 꺼내려 하자 선자가 손을 들어 막았다. 조금만 기다려. 이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나는 조용히 앉아 두 사람 사이를 바라보았다. 가슴속 오래 묵은 감정이 차올랐다. 지금 필요한 건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진심과 이해를 보는 눈이다.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 결혼은 단순히 배경이나 재산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한서연 씨는 마음과 인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한번 만나봅시다. 만나서 확인해 본다면 그 진심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선자는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깜빡였다.
불안과 보호자의 본능이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차 부드러워졌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아요. 그녀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제대로 살아왔는지 그것만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우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다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그럼 제 마음을 믿어주시는 거죠?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믿는 것은 내 판단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다. 서연 씨를 직접 만나보고 진정으로 우리 사람이 될 자격이 있는지 보자꾸나. 내 선택을 막을 이유가 없다. 선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 긴장과 불안, 보호자의 본능이 섞여 있었지만 눈가에 서서히 부드러움이 스며들었다. 현우야,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녀가 진심이라면 내가 너무 앞서 걱정한 거겠죠. 알겠어요. 조금 지켜볼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마음의 균열이 천천히 이어지고 가족 간 연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바람은 차갑게 불지만 마음은 조금 따뜻해졌다. 서연의 진심, 현우의 결심, 선자의 마음 변화, 작은 연결들이 모여 결국 가족의 평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오래전 첫사랑의 기억과 겹쳐진 서연을 떠올리며 내 마음속 또 다른 감정을 살짝 들여다봤다. 이제 진정한 시험은 다음 단계에서 시작되는구나. 그녀가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 병동은 오늘도 분주했다. 나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복도를 걸었다. 간호사들은 서류를 교환하고 보호자들은 작은 소동에도 눈치를 살피며 속삭였다. 서연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어제의 사건 이후 동료들의 시선은 그녀에게 차갑게 쏠려 있었다. 좋아. 이제 내 눈으로 확인할 차례다. 그녀가 권력과 시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지. 서연은 603호 병실로 향하며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때 오 팀장이 다가왔다. 서연 씨, 잠깐 시간 있습니까? 어제 일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죠.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 팀장은 잠시 눈을 굴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이해하지만 병원 시스템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사의 지시를 거슬러서야 되겠습니까? 당신이 고집을 부리면 모두가 곤란해집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제 손으로 확인한 진실을 바로잡는 것뿐입니다.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일을 눈 감고 있을 수는 없어요. 눈 감고 있을 수 없다, 좋아요. 하지만 진실이라는 게 항상 당신 생각과 일치하나요? 기록과 보고서를 보면 어제 상황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당신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서연은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며 기록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 작은 떨림이 느껴졌지만 눈빛은 굳어 있었다. 이길 수 있을까? 모두가 등을 돌려도 난 옳은 걸 해야 하는데. 서연 씨, 당신도 알잖아요. 상사는 자신의 실수를 덮고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걸 폭로한다면
당신은 병원에서 고립될 겁니다. 진짜로 그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책임을 다하고 잘못된 건 바로잡겠습니다. 고립이 두렵다고 옳은 일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당신이 선택한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결국 똑같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두 사람 사이를 조용히 지켜봤다. 그때 느낀 미묘한 감정이 오래전 첫사랑과 겹쳐져 마음을 쿡 찔렀다. 이 아이 참 단단하다. 젊은 시절 박선미와 겹쳐 보이는구나. 하지만 나도 선택해야 한다. 단순히 관찰만 하는 걸로는 부족하다. 서연은 잠시 병실 의자에 앉아 기록을 정리하며 마음속 불안을 털어냈다. 혹시 내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 아닐까? 모두가 날 오해하는데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오후가 지나고 서연은 환자 기록을 마친 뒤 창가로 나와 잠시 몸을 기댔다. 나는 그녀가 스스로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지켜보며 오래전 첫사랑과 겹쳐진 감정을 떠올렸다. 그때 느낀 설렘과 걱정이 지금의 서연에게 그대로 투영되는 듯 했다. 좋아, 다음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그녀가 진심으로 행동할 때 그 결과를 확인하겠어. 나도 마음을 숨기지 않고 직접 행동할 차례다. 병원 창문 너머로 바다가 잔잔히 빛나고 있었다. 오늘 하루 서연은 또 한 번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환자복 속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감정과 내적 결심을 다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다음 시험에서 진짜 모습을 보겠어. 그녀가 세상과 맞설 용기가 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어. 회의실 문을 열자 긴장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간호사들과 의사들이 이미 모여 있었고 오 팀장은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그때 나는 잠시 문 앞에 멈춰섰다. 오늘 사건의 최종 결말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원장 이정우로서 직접 등장해 모든 시선을 한 번에 모으기로 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모두 주목해 주시겠소.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오 팀장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은 순간 멈칫하며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걸어 회의실 중앙으로 나섰다. 어제 있었던 일과 관련해 직접 모든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이 보여준 용기와 판단, 그리고 증거를 기반으로 한 행동은 훌륭했습니다. 오 팀장은 얼굴이 붉어지고 손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원장님께서 직접? 맞소. 이제 숨길 이유도 변명할 기회도 없소. 서연 씨가 제시한 증거와 기록은 명백합니다.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문제를 덮으려 한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합니다. 서연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원장님 이렇게 직접 나서주실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모든 진실이 밝혀졌네요. 회의실 안은 술렁였고 오 팀장은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야 그녀가 세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진심을 보여줄 수 있구나. 서연은 노트북을 들어 모든 자료를 보여주며 오 팀장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저는 단순히 문제를 드러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환자와 동료를 위해 그리고 병원의 정의를 위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님이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오 팀장은 결국 무릎을 꿇으며 책임을 인정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원장으로서 자리에서 물러나며 서연이 진심으로 행동한 모습을 속으로 칭찬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불빛이 번지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현우는 긴장된 표정으로 부모님 앞에 앉았다. 나는 늘 그렇듯 묵묵히 식전수저를 들었고 선자는 미소를 띠려 애쓰는 얼굴이었다. 아버지, 오늘 인사드릴 사람이 있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그 여자인가? 네. 서연이라고 합니다. 순간 공기가 살짝 굳었다. 선자가 부드럽게 중재했다. 여보, 너무 긴장시키지 마세요. 처음 오는 자리잖아요. 긴장해야지. 우리 집에 들어올 사람이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현우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서연이 조심스레 들어왔다. 단정한 흰 블라우스, 손에는 작은 선물 꾸러미.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긴장 속에서도 단단했다. 안녕하십니까? 김서연이라고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우의 표정이 굳었다. 병원에서의 따뜻한 손길, 억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눈빛. 그 모든 장면이 한꺼번에 스쳐 지나갔다. 김서연 씨 반가워요. 우리 또 만나네요. 설마 그때 병원에서? 서연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환자분 아니, 원장님이셨나요? 선자와 현우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환자? 병원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 직접 찾아갔었어. 가난하고 혼자 자랐다는 이유로 현우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했지. 서연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군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너무 자세히 물으셨군요. 나는 확신이 필요했어. 세상이란 게 생각보다 냉정하거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선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보, 사람의 됨됨이는 집안이나 돈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도 그걸 잘 알잖아요. 정우는 눈을 피하며 말했다. 나도 그걸 잊고 있었던 모양이요. 그는 시선을 서연에게 돌렸다. 그날 보호자가 소리치며 물컵을 던졌을 때 너는 끝까지 그 환자를 감쌌지. 상사가 잘못을 내 탓으로 돌려도 사과 한마디 없이 묵묵히 환자 곁을 지켰고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은 아팠어요. 누군가 대신 사과해도 그 상처가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눈빛이 흔들렸다. 서연이 내뱉는 숨결마다 오래된 고집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듯 했다. 그때 깨달았소. 진심이란 게 이런 거구나. 선자가 조용히 웃었다. 여보, 이제 그만하세요.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 곱게 자랐는지 다 보이잖아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서연 앞에 다가가 두 손을 모았다. 김서연 씨, 내가 틀렸소.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그건 중요하지 않소. 나는 진심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배웠소. 서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니, 아버님. 선자가 눈가를 닦으며 손수건을 내밀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해요, 서연 씨.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야 진짜 우리 식구가 된 것 같아요. 정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식탁 위의 조명이 조금 더 따뜻하게 빛났다. 오랜 오해가 녹아내린 자리, 그 안에는 진심만이 남아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조금이나마 닿았길 바랍니다. 기억해 주세요. 마음이 머무는 곳, 사열 리포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